반려견이 정말로 싫어하고 참을 수 없는 견주, 보호자의 행동 탑 5. 우리 반려견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것도 아주 찰지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무지막지하게 사람도 차별을 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자기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반려견이 가장 싫어하고 참을 수 없는 견주, 보호자 행동 탑5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넘버 5. 자꾸 화만 내는 보호자의 행동. 인생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행복하기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은 우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아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지금 슬픈 일을 겪고 있다면 우리의 감정은 고스란히 우리의 반려견들에게 전달됩니다. 유대감이 높은 반려견일수록 주인의 감정에 맞춰 함께 슬퍼하고 심지어 주인과 함께 아파하는 반려견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견들은 충분한 관심, 운동 등을 못하기 때문에 권태감을 느끼거나 좌절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가 너무 난다고 해서 반려견에게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려견의 정신연령이 2살에서 3살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면 잠시 모든 일을 접어두고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반드시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넘버 4. 반려견을 혼자 내버려두는 보호자의 행동. 우리의 반려견은 특히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반려견과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는 반려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반려견은 보호자와 함께 있고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반려견이 혼자 집에 남아있으면 몹시 두려워하고 심한 경우 분리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돈을 벌러 평일엔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고 밖으로 그리고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도 해야 하고 휴가도 떠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반려견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반려견과 함께 집에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반려견과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고 충분한 운동과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동들도 해 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혼자 며칠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흔히 말하는 펫시터나 전문 강아지 케어샵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반려견을 혼자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며칠씩 집에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이런 행동을 반려견이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넘버 3. 고함을 지르거나 처벌 행위를 하는 보호자의 행동. 어떤 반려견도 고함과 처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나의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겁이 많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고함과 처벌을 하면 실제로 심하게 화를 내거나 으르렁거리면서 주인에게 덤빌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반려견을 존중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러한 방법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반려견이 소변을 우리 침대 위에 누웠더라도 보호자가 고함이나 처벌을 하면 우리의 반려견은 겁을 먹고 둔감해지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넘버 2. 일관성 없게 반려견을 교육하는 보호자의 행동. 조금은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려견은 규칙을 무척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일관성 있게 규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있는 훈련은 반려견 삶의 구조를 구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견에게도 반려견만의 시계가 있기 때문에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반려견에게 밥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운동이나 산책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반려견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일관성 있는 규칙과 일과를 며칠 동안 겪고 나면 우리의 반려견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과 규칙은 반려견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더 많은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반려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넘버 1. 모르는 사람이 포옹을 하게 냅두는 보호자의 행동. 대부분의 반려견은 보호자와 포옹을 하고 있을 때 세상 다 가진 표정을 하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반려견을 포옹했을 때 우리 반려견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많은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개들은 특히 낯선 사람을 싫어하고 낯선 사람과 포옹을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우리의 반려견 목이나 몸에 팔을 두르는 것은 실제로 반려견은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반려견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부드러운 포옹은 허락하지만 실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보호자가 아니면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포옹보다는 가벼운 스킨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교성이 아주 뛰어난 까미 같은 경우에는 안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려견이 몸을 기울이거나 눈을 피하고 하품을 하거나 입술을 핥는 행동을 하고 불안한 행동을 보인다면 반려견은 지금 불편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려견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안았을 때 반려견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꼭 반려견 바디랭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반려견이 싫어할 수 있다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 행동 전문가는 말합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반려견이라도 우리들이 하는 일부 행동을 싫어합니다. 반려견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참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려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숑프리즈의 짱아 실버푸들 까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